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과 일본 증시 상승이 단순히 실적 장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돈이 왜 하필 이 두 나라로 몰리는지, 증시가 왜 최고점을 찍는지 지금부터 그 진짜 이유를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일본 증시 뭐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죠. 일본 증시가 어떤 상태냐면은 최고점 갱신이에요. 매번 계속. 보이죠, 여러분들? 5년 차트예요. 미친 듯이 올라갔죠. 코스피는 뭐 따로 안 보여줘도 되잖아요. 그죠? 5년 차트 봅시다. 코스피, 니케이, 뭐 대만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지금 왜 한국, 일본, 대만 요런 애들이 증시 최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을까? 그냥 삼성전자가 뭐 좋아서, SK하이닉스가 좋아서, 일본 뭐 반도체가 막 좋아서, 반도체 때문에, AI 때문에 우리가 한번 구조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매크로적 관점에서 얘네들이 왜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일본 증시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박스권 다 뚫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 뭐 방산, 뭐 조선, 전력, AI 반도체 얘네들 실적이 좋아서만 그럴까? 실적도 좋아요. 실적이 좋아서 올랐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떤 뷰를 내놓고 계실 거냐면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좀 끝나지 않을까? 이제 좀 떨어질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른 시선에서 좀 바라보면은 실적이 단순히 좋아서 라기보다 이 구조적으로 지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게 된다 그러면 야 이거 실적이 꺾이더라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는데 아예 지금 패권 구조 자체가 바뀌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미국이 우방 국가들이 있죠. 예전에 우리가 이것도 하우스방에서 다뤘었구나. 135 전략이라고 전 세계 1위 패권 국가가 1위 자리를 유지하려면 2등을 없애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등을 공격해야 돼. 누구랑? 1등, 3등, 5등이랑 편을 먹고 2등을 공격해야 됩니다. 135 정책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미국은 2등이 중국이잖아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동맹국가가 필요한 거야.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동맹국가 뭐가 필요할까? 어떤 동맹국가가 필요할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미국과 중국이 싸움을 통해서 누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실제로 2년 전, 3년 전에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사실. 연결을 못 시켜서 그러지.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가장 큰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국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코리안 디스카운트, 한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조선. 중국이 잘하는 거 한국도 잘하고 있죠. 조선, 반도체, 그리고 방산, 그리고 일본, 반도체, 대만, 반도체. 그럼 중국의 힘을 조금 빼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끔 동맹국을 미국 입장에서는 키워야겠죠. 자, 미국의 AI 시장을 확장시키고 싶어서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은 정해져 있어. 쓸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AI도 만들어야 되고 국방비에도 나가야 되고 그럼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지. 그럼 국방비를 조금 줄이고 AI에 좀 돈을 더 놓고 싶어. 그럼 자연스럽게 미국이 국방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본, 독일, 뭐 유럽, 뭐 한국. 너네 방산비 왜 이렇게 낮아? 너네 좀 군사 좀 더 늘려라. 국방비 좀 늘려라. 우방 국가들이 군사력을 늘리면 국방비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미국이 국방비를 줄일 수 있죠. 그럼 그 줄이는 것만큼 AI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호르무즈 해협 도와줘. 너네 안 도와줬네? 국방비 뭐 우리 미군 철수할 거야. 그게 뭘로 연결이 되냐면 우방 국가들의 방산비, 국방비가 늘어난다. 국방비를 전가시키는 거죠. 미국의 국방비를 우방 국가들한테. 동맹이 강할수록 미국의 패권 유지 비용은 낮아진다. 일본 너네들이 군대를 만들고 창설해서 헌법을 개헌하고 앞으로 이렇게 군사적으로 행동을 하잖아? 그럼 우리가 너네들 중국과 일본에 있는 그 패권 전쟁에 있어서 군사력을 조금 줄일 수 있어. 우리는 국방비 비용을 좀 낮출 수 있어. 과거는 미국이 직접 다 부담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좀 너무 힘들다. 우리도 좀 내리고 너네도 좀 올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들이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승질이 나요. 열받고. 근데 미국 지네들 입장에서 보면은 합리적인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트럼프가 나쁜 놈이다 뭐 한다. 그럴 수가 없는 게 무조건 힘이 센 놈이 여러분들 질서를 다 정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힘이 세야 돼. 그러려면. 그럼 이런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좀 살 수 있는, 최대한 좀 신뢰를 챙길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미국이 동맹 국가들을 좀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국이 강해져, 일본이 강해져, 대만이 강해져. 미국 입장에서 국방비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중국이 잘하고 있는 걸 한국이 잘해줘, 일본이 잘해줘, 대만이 잘해줘 그러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미국이 중국과 본격적으로 전쟁을 펼칠 수 있겠죠. 무역 전쟁이든 어떤 전쟁이든. 그럼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패권 경쟁을 하고 있어요. 누구랑? 중국이랑. 그럼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누구랑은 좀 붙어 먹어야 된다? 우방 국가들. AI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싶은데 누가 해줄 수 있을까? 한국. 반도체 패권, 반도체 공장을 지어서 조금 기술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데 누가 해줄 수 있을까? 일본. 지금 당장 전 세계로 다 뻗어나가는 공급을, 반도체 공급, 메모리칩 공급을 누가 해줄 수 있을까? TSMC, 대만. 얘네들을 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 한 가지 더, 호주까지 들어갈 수 있죠. 탄탄한 금융시장을 바탕으로 호주가 있고. 그래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이런 투자들이 한국, 일본, 호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볼게요. 지금 중국이 동맹을 하고 있는 국가들은 누구죠? 미국과 같은 동맹 국가로서 패권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국가와 미국, 뭐 한국, 뭐 일본, 대만 이런 국가와 중국은 누구랑 지금 붙어 먹고 있어요?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또 최근에 베네수엘라, 반미 국가들이죠. 그리고 중동의 산유국들. 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러시아 제외하고 이란 어때요? 중국이 좀 도와줘야 돼? 아니면 이란 혼자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요? 도와줘야 되죠? 베네수엘라 어때요?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지리적으로 위치는 너무나도 좋아요. 쿠바도 마찬가지고. 왜? 미국 밑에 있죠. 턱 밑에 있죠. 근데 얘네들이 혼자 스스로 한국이나 일본처럼 안 되죠. 그럼 지금 미국 동맹국들, 그리고 중국 동맹국들의 질은 다르다는 거예요. 러시아 하나는 괜찮죠. 근데 러시아마저도 지금 미국에 계속해서 감고 있죠.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금융적으로 좀 키워줘야 나중에 싸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시진핑이 일본이 이제 군사적으로 행동을 하겠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노발대발하죠. 왜? 일본이 군사적으로 헌법을 개헌해서 하겠다는데 지랑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군사력이 결국 누구한테 그 칼을 목에다 들이댄다? 중국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북한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서로 또 막, 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왜? 고립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지네 편을 누구로 될 거 가냐? 아, 한국 데려가자. 일본 데려가자. 대만 데려가자. 근데 중국은 지네 편들을 봤더니 쿠바도 있고 베네수엘라도 있고 뭐 러시아도 있고 이란도 있고 근데 쉽지가 않아. 얘네들 힘들어. 그럼 지금 현실적으로 증시에서 그 금융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미국 그리고 플러스 미국의 패권 국가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이에요. 필요한 국가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예전에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패권을 좀 지켜왔거든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 뭐 일본, 뭐 괌, 필리핀, 호주 라인을 쭉 이어가지고 중국을 둘러쌌어. 근데 이번에 최근에 봤더니 중국과 러시아가 쿠바도 데려가죠. 베네수엘라도 데려가죠. 중동 산유국까지 데려가죠. 미국을 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에어싸려고 하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 이란 쳐야겠죠. 일부 언론들 막 뉴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란을 쳤냐 지금 시점에 그것도 없으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 왜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렇게 때렸을까? 많이 원망들 하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과서를 봤을 때는 칠 수밖에 없었다고. 중국이 중동 패권을 가져가게 되면 미국이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지금 일본 증시가 최고점을 찍고 한국 증시가 최고점을 찍고 단순히 SK하이닉스 그냥 재무제표 열어놓고 삼성전자 재무제표 열어놓고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다. 언제 버블이 터질 겁니다. 우리가 그걸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뭐 재무제표 오케이 좋아. PER이 뭐고 PBR이 뭐고 좋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PER이 PBR이 먹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거 먹히는 시대였으면 이미 다 손절 때리고 혹은 익절하고 끝났어야 돼. 지금 상승하는 거 바라보고 있어야 돼. 지금 단순히 한국, 뭐 일본, 대만 얘네들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전 세계 질서가 어떻게 짜이고 있고 그리고 누가 새로운 공급망으로 급부상하고 있는지 자본 흐름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이해되셨죠? 단순히 그냥 한국이나 일본이 뭐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해서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국내 주식도 그렇고 일본 주식도 대만 주식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 이런 증시들 상황을 봤을 때는 그냥 경기가 좋아서 수출이 좋아서 실적이 좋아서 그런 사이클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그리고 더 넓게 본다 그러면 중국과의 싸움, 패권 구조 이런 경쟁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 짜이는 판이다. 공급망과 패권 구조에 있어서 새로 짜이는 판에 있어서 그 중심의 주인공이 누가 되는지 한국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이 될 수도 있고 대만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형성되는 그런 움직임들에 의해서 증시가 올라가는 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러한 구조 변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는 건 이 구조 변화를 아직 증시 가격에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두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국내 주식 올라간다 코스피 올라간다 얼마까지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구조적으로 왜 올라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